새벽 공기가 유난히 서늘했다. 소미는 창가에 기대어 있었다. 천국 하우스의 어스름한 조명 아래 그녀의 눈은 말없이 먼 곳을 바라보고 있었다. 눈빛은 고요했지만 마음속은 복잡한 감정으로 요동쳤다. 죄를 지은 걸까 아니면 지고 있는 중일까? 기도를 올렸던 기억이 떠올랐다. 좋아하면 안 되는 사람을 좋아하고 있어요. 그녀의 고백은 단순한 감정의 흔들림이 아니었다. 어쩌면 자신이 용서받지 못할 존재일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그리고 동시에 누군가에게 다가가고 싶은 간절함이 뒤섞인 한마디였다. 그때 해숙의 방 안에 불이 켜졌다. 낙준과의 냉전이 며칠째 이어지고 있었지만 그녀는 마음의 결정을 내린 듯 보였다. 해숙은 조용히 거울 앞에 앉아 머리를 빗었다. 책상 위에는 곱게 접힌 한복이 놓여 있었다. 가야지. 이대로는 끝낼 수 없어. 그녀는 작게 중얼거렸다. 박종기, 그녀의 시어머니는 환생을 선택했다. 이제 그를 보내야 할 시간이 가까워지고 있었다. 한편 이영애는 혼자 라디오를 틀고 있었다. 어젯밤 센터장에게 거절당한 기억이 아직 뇌리에 생생했지만 그녀는 쉽게 물러나지 않았다. DJ의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오늘의 선곡, 비오는 날의 재즈. 떠나보낸 사랑을 위해. 영애는 피식 웃었다. 안 떠나보낼 건데요. 아직은. 그리고 거실. 고낙주는 테이블 위에 놓인 작은 종이 한 장을 들여다보고 있었다. 강정구. 이름 두 글자가 낯설면서도 이상하게 가깝게 느껴졌다. 소미가 꿈속에서 본 하와이안 셔츠 남자의 정체. 그는 영등포 강력반 소속 형사였고 과거 사건으로 실종된 뒤 기록에서 사라진 인물이었다. 그 사람 정말 죽은 걸까? 낙주는 자신도 모르게 중얼거렸다. 그 순간 소미가 다가왔다. 그 이름 찾았어요? 고개를 든 낙주는 잠시 눈을 마주쳤다. 응, 강정구. 영등포 쪽 형사였다고 해. 소미는 잠시 눈을 감았다. 그럼 제 기억 속 남자가 맞을지도 몰라요. 그 사람과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몰라요. 근데 나쁜 일이었던 것만은 확실해요. 두 사람 사이엔 짧은 침묵이 흘렀다. 그리고 소미가 말했다. 낙준씨, 저한테 너무 가까이 오지 마세요. 언젠간 제가 사라질지도 모르니까요. 그 말은 날카로운 칼날처럼 낙준의 가슴을 찔렀다. 하지만 그는 담담한 얼굴로 대답했다. 그럴 수 있어. 근데 그건 내가 정할 일이 아니야. 소미는 아무 말 없이 돌아섰고 낙주는 그 뒷모습을 오래도록 바라보았다. 이미 마음은 그 누구보다 가까워져 있었으니까. 그 시각 천국지원센터. 센터장은 오래된 기록을 꺼내고 있었다. 강정구 1983 사망 미확인 등재 보류. 그의 손끝이 멈춘다. 다시 시작되는군. 그는 조용히 말하며 컴퓨터를 켰다. 모니터에는 또 다른 이름이 떠올랐다. 소미 실험 대상 4-B 기억 보궐률 72%. 그리고 그 아래 아주 작은 글씨. 연결된 사건 강정구 실종. 미해결 살인 사건 송도 해변. 소미는 조용히 천국 하우스 벽에 걸린 그림 앞에 앉아 있었다. 그림 속 해변은 마치 그녀의 기억을 고스란히 옮긴 듯했다. 파도가 밀려오고 바람이 불어오며 그 해변 위에 누군가가 서 있었다. 강정구. 그녀는 낮게 중얼였다. 그 이름은 그녀에게 두려움과 죄책감을 동시에 불러일으켰다. 그때 고낙준이 다가왔다. 또 그 꿈을 꿨어? 소미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 사람 날 보며 웃었어요. 하지만 그 미소는 따뜻하지 않았어요. 날 원망하는 눈빛이었어요. 낙준은 잠시 말을 멈췄다. 혹시 그를 해쳤다는 생각 해본 적 있어? 소미는 망설이다 고개를 끄덕였다. 그가 내게 무슨 말을 했는지는 기억 안 나요. 하지만 마지막 순간 내가 뭔가 끔찍한 일을 했다는 생각만 남아있어요. 두 사람은 잠시 말없이 그림을 바라보았다. 그 순간 집안 어딘가에서 라디오가 흘러나왔다. 이영애가 또 선미의 보름달을 틀어놓고 센터장을 유혹 중이었다. 그녀는 한껏 화장을 하고 붉은 원피스를 입은 채 나 오늘은 안 밀어낼 줄 알았어요 라고 말하며 센터장 앞에서 춤을 췄다. 센터장은 한숨을 쉬며 말했다. 여기서는 감정에 휘둘리는 것이 제일 위험합니다. 플러팅이에요. 인간의 본능. 설마 천국에서까지 이걸 금지하려고요? 그 본능이 누군가를 위험에 빠뜨린다면 제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말에 이영애는 눈을 치켜떴다. 혹시 소미 때문인가요? 같은 시각 부엌에서는 해숙이 막걸리로 술빵을 찌고 있었다. 박종기의 환생 결정 이후 그녀는 마음을 다잡으려 노력 중이었다. 하지만 손끝은 떨리고 있었고 눈가는 번들거렸다. 그렇게 가면 나 누구한테 사과해야 해? 한숨처럼 뱉은 혼잣말은 공기 중에 흩어졌다. 해숙은 방으로 들어가 박종기가 남긴 손거울을 꺼냈다. 거울 속 자신의 눈을 오래 들여다보다가 중얼거렸다. 나도 뭔가를 끝내야 해. 그 무렵 고낙주는 천국지원센터의 기록실에서 몰래 파일을 열람하고 있었다. 강정구 사망, 미확인, 실종 장소 송도 해변. 이 사람이 소미 기억 속 그 남자라면 우리가 아직 모르는 게 너무 많아. 그 순간 파일의 뒷장에 이상한 기록이 있었다. 해숙, 이해숙 진술서 있음 사건 연루 가능성. 낙주는 파일을 덮으며 멍하니 중얼거렸다. 이게 다 연결돼 있다고? 이때 긴급 경보음이 울리기 시작했다. 천국 하우스의 모든 불빛이 깜빡이고
방송이 시작됐다. 경고, 무단 진입 발생. 기억 회랑 접근자 감지. 즉시 위치 확인 중. 모두가 놀라며 거실로 모였다. 화면에는 흐릿한 실루엣이 떠올랐다. 저 사람. 소미는 숨을 삼켰다. 강정구. 그의 얼굴이 화면에 나타났고 관리 시스템은 즉시 반응했다. 실종자 코드 9-K, 미확인 사망자, 시스템 통제 불가. 센터장은 조용히 손가락을 걸어 통신을 시작했다. 위기 3단계로 전환합니다. 회랑 차단 준비, 대상자 분리 조치. 소미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소리쳤다. 저 사람 죽지 않았어요? 왜 저기 있어요? 왜 저를 보고 있는 거죠? 강정구의 영상 속 시선은 분명 카메라 너머 그녀를 향하고 있었다. 그 순간 화면이 꺼졌다. 정적, 그리고 정전. 천국 하우스는 암흑에 잠겼다. 낙준이 손전등을 켜며 말했다. 소미씨 여기서 빠져나가야 해요. 아뇨, 저 사람 저를 찾아온 거예요. 분명 무언가 말하려고. 그녀는 손전등을 뿌리치고 어둠 속으로 달렸다. 그때 복도 끝에서 어떤 실루엣이 나타났다. 하와이안 셔츠, 흐릿한 미소, 그리고 낮게 읊조리는 목소리. 기억났니? 내가 날 어떻게 배신했는지. 소미의 심장은 맹렬하게 뛰었다. 어둠 속에서 드러난 실루엣. 하와이안 셔츠를 입은 남자. 그는 확실히 강정구였다. 기억 속 그 모래사장에서 본 남자의 눈빛 끄증오, 슬픔, 체념이 고스란히 묻어 있었다. 그는 한 발짝, 또 한 발짝 천천히 그녀에게 다가왔다. 기억나? 그 밤. 파도 소리, 피 냄새, 그리고 내 손에 들려있던 거. 소미는 숨을 삼키며 뒷걸음질 쳤다. 전전 아무것도 기억 안 나요. 하지만 거짓이었다. 머릿속에 잊었다고 생각했던 장면들이 마구 떠올랐다. 밤바다, 거친 숨소리, 그리고 자신의 손에 들린 묵직한 손전등. 그 손전등이 강정구의 머리를 향해 날아가던 찰나. 소미는 비명을 질렀다. 그게 나였어요. 정말 내가 당신을. 강정구의 눈빛은 흔들림 없었다. 그날 난 널 해치려 하지 않았어. 도망치라고 했지. 넌 나를 막으려고 했던 거고. 왜요? 대체 왜 그랬어요? 내가 가진 진실이 너한테도 위험이었으니까. 그 순간 고낙준이 회랑 안으로 뛰어들었다. 소미씨 지금 당장 나가야 해요. 여긴 안전하지 않아요. 그는 강정구를 경계하며 그녀를 감쌌다. 그러나 강정구는 조용히 고개를 저었다. 그 사람은 진실을 알아야 해. 지금 도망치면 또 잊게 돼. 소미는 혼란에 빠졌다. 눈앞에 서 있는 두 남자, 하나는 자신을 구하려 하고 하나는 잊혀진 과거를 들추고 있었다. 그때 귓가의 파도 소리와 함께 또 다른 목소리가 울려왔다. 여자였다. 그 사람을 지켜야 해. 정구는 나 대신 진실을 감췄던 거야. 소미는 그 목소리의 주인이 누군지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다. 해수. 기억은 갑자기 새로운 장면으로 덮여졌다. 해변가에서 어린 소미가 무언가를 보고 비명을 지르며 도망치고 있었다. 그리고 그 앞엔 피투성이가 된 강정구와 눈을 감고 엎드린 해숙이 있었다. 그날 밤 진짜로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이때 천국지원센터 내부 방송이 울렸다. 기억 회랑 오염 경고. 대상자 4-B 진실에 접근 중. 시스템 오류 24%. 정화 절차 개시. 빛이 천장을 가르며 내리쬐고 회랑은 격하게 흔들렸다. 강정구의 실루엣이 점점 깨져가기 시작했다. 안 돼. 소미는 손을 뻗었다. 아직 묻고 싶은 게 많아. 하지만 그는 조용히 마지막 말을 남기고 사라졌다. 진실은 너 혼자 감당해야 해. 모든 게 정지된 듯한 침묵소. 소미는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렸다. 내가 그 사람을 죽인 건 아니었어. 하지만 그를 잃게 만든 건 나였어. 그녀의 고백에 고낙주는 천천히 다가와 그녀의 어깨를 감싸 안았다. 지금이라도 기억해줘서 다행이에요. 그 말은 따뜻했지만 소미는 더 깊은 죄책감에 빠졌다. 같은 시각 해숙은 천국 하우스의 보안실에서 CCTV 화면을 바라보고 있었다. 화면 속에는 무릎 꿇은 소미와 사라진 강정구의 마지막 장면이 멈춰 있었다. 그녀는 조용히 서랍을 열었다. 그리고 오래된 편지 한 통을 꺼냈다. 정구야, 그날 밤 난 널 지키려 했어. 하지만 내 선택이 우리 모두를 무너뜨렸구나. 지금에서야 말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때 그날 편지를 쥔 손에 힘이 들어갔고 그녀는 나지막이 말했다. 이제 내가 나설 차례야. 해숙은 편지를 손에 쥔 채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섰다. 그 편지는 10년 전 그녀가 쓰고도 끝내 전하지 못했던 사과였다. 강정구에게, 아니 모두에게. 그날 밤 그녀는 진실을 묻었다. 정구를 살리기 위해서였고 소미를 지키기 위해서였으며 자신이 무너지지 않기 위해서였다. 그녀는 결심한 듯 조용히 천국지원센터를 향해 걸어갔다. 길가엔 안개가 낮게 깔려 있었고 정원의 바람결조차 무거운 공기를 감돌게 했다. 센터의 문을 열자 그곳엔 이미 기다리고 있던 센터장이 그녀를 맞았다. 이해숙 씨 말하실 준비가 되셨습니까? 해숙은 고개를 끄덕였다. 네, 너무 늦었지만 이제는 말해야 할 것 같아요. 그녀의 눈동자엔 더 이상 망설임이 없었다. 정구는 죽지 않았어요. 적어도 내가 그를 죽이진 않았어요. 그날 밤 우린 도망치고 있었어요. 나, 소미, 그리고 정구. 그는 뭔가를 알고 있었고 우리가 함께 있으면 위험하다고 느꼈죠. 센터장은 조용히 경청했다. 하지만 누군가가 우릴 따라왔고
혼란스러운 틈에 소미가 쓰러졌어요. 정구는 그 순간 나를 감싸고 대신 맞았어요. 그게 마지막이었어요. 그 후로 그는 사라졌고 난 기억을 지웠죠. 스스로도. 그녀는 눈을 감았다. 소미는 그 장면을 봤어요. 어린 나이에 너무 큰 충격이었을 겁니다. 난 그 기억이 그녀를 괴롭힐까봐 끝까지 덮었어요. 그녀는 편지를 내밀었다. 이건 그에게 쓰던 마지막 편지예요. 끝내주지 못했지만 이젠 놓아주고 싶어요. 센터장은 조용히 그것을 받아들고 고개를 끄덕였다. 진실은 늦게라도 전해져야 하니까요. 그 시각 소미는 자신의 방에서 손전등을 바라보고 있었다. 손전등 끝자락엔 작은 종이 조각이 붙어 있었다. 진실은 때론 아프다. 하지만 널 지키려던 마음만은 진짜였다. 그녀는 울컥한 마음으로 그것을 가슴에 꼭 안았다. 밖에선 고낙준이 마당을 정리하고 있었다. 그는 여전히 소미를 바라보는 시선이 따뜻했고 한편으론 조심스러웠다. 문득 해숙이 다가왔다. 그 애를 지켜줘야 해. 예전에 내가 하지 못한 걸 내가 해줘야 하니까. 낙주는 놀란 듯 그녀를 바라보다 고개를 끄덕였다. 지킬게요. 어떤 일이 있어도. 며칠 뒤 박종기의 환생식이 열렸다. 천국하우스의 모두가 출구 앞에 모였다. 종기는 깨끗한 한복 차림으로 모습을 드러냈고 이별을 앞둔 얼굴임에도 당당하고도 단단해 보였다. 내 생엔 참말도 많고 탈도 많았지. 그래도 이제는 됐다. 이 여보 여기서 놓고 가련다. 해숙은 그녀의 손을 잡고 눈물을 흘렸다. 어머니 미안했어요. 그리고 고마웠어요. 다음 생에선 우리 더 나은 사이로 만나요. 종기는 작게 웃으며 말했다. 다음엔 내가 며느리가 될지도 모르지. 소미는 그녀에게 조용히 고개를 숙였다. 그 순간 종기는 그녀의 손을 덥석 잡으며 속삭였다. 너 착한 애야. 널 미워했던 게 아니라 그 마음을 몰라서였어. 박종기가 환생의 문으로 들어서자 문 너머로 밝은 빛이 그녀를 감쌌다. 그 순간 모두는 자신의 자리에서 일어나 마지막 인사를 전했다. 문이 닫히고 천국하우스엔 조용한 평화가 다시 깃들었다. 밤, 소미는 마당에 앉아 꽃잎을 모아 작은 반지를 만들고 있었다. 곁에 있던 낙준이 그녀의 손에 조심스럽게 그것을 끼워주었다. 이건 사라지지 않게 잘 말려야 돼요. 소미는 작게 웃었다. 나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이 감정도 지금 이 순간도. 낙준은 그녀를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기억은 때로 고통스럽지만 그 기억이 우리를 지켜주는 거니까. 화면은 천천히 하늘로 올라간다. 밤하늘엔 수많은 별이 반짝이고 그중 유난히 밝은 하나가 천천히 깜빡인다. 마치 누군가 마지막 인사를 보내는 것처럼.